냈고 특별하게 제가 어저께 입장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에 선대위원장입니다. 또 우리 전북의 기관님들이 전북 도민들을 대신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도 좀 올리고 또 저도 전북 도민들한테 그 말씀을 하는 과정에 혹시 부탁드릴 게 있으면 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주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자님들 물으시겠어요? 저는 뭐 어제 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전국에서의 예상 목표치 투표율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치를 40년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기자님들이 묻고 제가 절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선거 전에 목표를 얼마로 잡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선거 결과는 절대적으로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유권자 전체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하자면 대충 얼마를 얻을 거다. 이건 진짜 정치인으로서 건방진 거거든요. 어느 정당이고 어느 정치인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장난으로라도 질문해갖고 거기에 답변한 사람들은 그건 진짜 유권자로 보지 않는 유권자를 자기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조약돌로 자기가 동전으로 자기가 끄집어내고 싶을 때 2개 끄집어내고 3개 끄집어내고 완전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정치인이라 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전북을 포함한 우리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의 득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 생각 말고요. 전북의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표 찍어주는 기계 그냥 그저 뭐 보단 눌리면 나오는 그런 그 믹스커피 이런 식의 투표가 아니라 진짜 표의 주인으로서 내 표를 갖고 내가 이리 찍을 것인가 저리 찍을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그게 앞에 선거의 선자가 그 선택의 선자입니다. 그런 선택 말고 무조건 가는 그러한 선거가 37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선택을 하는 주권자로서의 권한 행사 표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그 정도만 좀 양심을 보여주시면 그건 최고로 저희들도 바란 것이고 또 그 전북 도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이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주인의 정말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자존심을 세울 만큼만 표를 얻어간다면 저희들도 행복할 것이고 전북 도민들도 행복할 겁니다. 어제 그 자료 나온 거 보면 10%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호남에서도 정치 지형의 변화라고 보는데 그 지금까지 거의 한 자리 숫자 4% 5%에서 8% 9%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에 대선에서 11%까지 올라가고 박근혜 땐가가 15% 평균적으로 더 나온 적도 덜 나온 적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로 됐고 윤석열 때 그보다 조금 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거의 3가지라고 보는데 우선 하나는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4만 불 시대가 넘기게 되면 그건 이미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거고 선진국 시민들은 뭘 말하자면 시혜를 베풀어 주겠다, 은전을 베풀어 주겠다,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만 불 국민소득 수준의 유권자의 힘 그게 당연히 호남에서도 호남의 4만 불 유권자들의 선택은 과거처럼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그런 투표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대하기를 한 3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유권자의 변형 중에서 2030, 3040
소위 말해서 MZ세대들, 선진국에 태어난 유권자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제가 호남에서 거의 30여 년 동안, 95년부터 출마를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여 년 동안 호남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얻은 표의 거의 60~70%는 저는 젊은 사람 표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총선 때 그걸 더 절실히 느꼈고, 호남의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역을 따지지 않더라, 호남의 젊은 사람들은 진영을 따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의 45세 이하가 물론 지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국민 전체적으로는 거의 절반, 우리 호남에서도 45세 이하의 표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끼리 계산 속으로 우리끼리 기대하기를 30% 정도는 기대해도 된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달라진 또 선거의 환경, 정치의 환경이 뭐냐면 이게 매스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한 방송이나 신문을 넘어서 이제는 1초면 지금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있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저는 그걸 기억을 합니다. 군산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유세를 하시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4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군산에 가서 연설을 듣고 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자랑을 하고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방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은 몇 번을 들었지만은 또 그 정보 외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곧 말하자면 홍보고 그 사람 말이 표로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1초면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 젊은 유권자 숫자의 말하자면 숫자가 늘었다는 것,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불이라는 게 저희들이 호남에서도 이제 보수 정당도 기본적으로 저는 30%는 기본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수치 이렇게 봤습니다. 그 정도의 표를 원하신다면 호남이 정말로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간에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와 반성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분노,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호남 사람들의 분노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국민의힘에 40년째 85년부터 그쪽 당에서 해서 지금까지 거의 40여 년을 국민의힘 당에 있으면서 늘 국민의 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촉구도 해왔고 얘기도 해왔고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호남의 가장 잘못한 것은 호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니까 좋은 사람이 나서지 않고 좋은 사람이 나서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또 표가 안 나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호남의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좀 덜 소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주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갖고 있는 또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호남 무슨 국민의힘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니었었지만 그분들이 소속된 정당과 그 정권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호남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자꾸 호남에서 표를 달라고 하냐? 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선은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정당을 가정하는 겁니다. 표를 안 준 지역은 집권을 하고 나서도 그쪽 지역에 어떤 정책을 소홀히 한다거나 인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분의 1,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된 대한민국에서 전국 정당을 포기하는 정당은 정말 정당으로서의 저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절대로 머뭇거림 없이 저는 보수 정당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혁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쪽 당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쪽 당에서 반성하라 하는 똑같은 분노가 저는 민주당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의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이 자유민주주의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7년째 특정 정당이 거의 싹쓸이
대통령 선거, 시장 도지사 선거, 시장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원 선거, 시군구 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을 37년째 이렇게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선거 자체도 절대로 비정상이지만 그런 정도로 싹쓸어서 정치의 기반이 되고 정당 존립의 기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집권하는 정당이 호남에 대해서 그렇게 은전을 많이 있고 은혜를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호남에 대해서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 그래 이 정도로 해줬으면 진짜 우리가 표준 보람이 있다 싹쓸어서 준 보람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분노를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객관적일수록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일수록 그 분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냥 감정적으로 한쪽에만 하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대접도 받지도 못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거나 뭐 지역민들이 분노한 것도 몽둥이를 갖다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 때 표로 그것도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그 많은 선거 때 표로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37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회초리 든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놓고 받은 대접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88년도에 87년도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새만금이었습니다. 그 새만금을 제일 먼저 들먹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훨씬 전에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새만금에 대한 공약 그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입니까? 97년, 2007년, 2017년, 2027년이 내일 모레인데도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박정희 타던 거 당연합니다. 박정희 죽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을 3번이나 이 호남에서 거의 싹 쓸어준 대통령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시장 도지사는 한 번도 안 뺏겼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싹 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만금이 저 정도이고 아까 완주 전주 통합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누가 합니까? 지방자치 그냥 그 문의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한다 그런다면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정말 추진해갖고 지역민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규모의 경제를 해갖고 다른 데하고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즉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49건대나 그걸 했습니다. 여수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하고 다 통합을 했었고 마산, 진해, 창원도 통합을 했고 다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해서 규모 경제가 필요해서 전주하고 광주하고 완산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산하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정치인들한테 책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는 아니지만 광주에 있는 공항을 무안으로 옮기게 되면 광주 도심 한가운데 5분 차로 5분 거리에 270만 평의 땅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완성된 지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논쟁 중이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그것도 죽은 박정희 탓할 겁니까? 적어도 이 호남인들이 국민의힘에 회초리되는 거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 인정하겠다니까요. 똑같은 정의감으로 똑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 정당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직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만금 얘기를 하셔서 이 직전 정권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깎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다시 새만금 관련돼서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개발을 공약을 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새만금에 일단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혼자 그렇게 다 질문하고 다른 기자님들 어떻게 좀 새만금에 지금 방금 그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새만금에 유치된 외부에서 유치된 그 투자액하고 그 뒤에 투자액 비교 좀 해줄 수 있어요? 기자님이신 거 잘 아시죠? 얼마 차이 났습니까? 참고로 제가 1조 6천억에서 지금 10조가 넘었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인 것은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같이 땅이 부족하고 뭔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유치를 한다거나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고 수도권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규모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른 지역의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아까처럼 이쪽에서 원하는 그런 국제공항을 만든다든지 조그만 항만 더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이 새만금의 부지는
호남 사람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호남 사람 전체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대사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장 없는 사람이 새만금에 와서 말하자면 거기 공단이 많이 들어서갖고 취업을 한다든지 거기 납품하는 회사를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업을 정말 키워갖고 이렇게 한다면 더 지금보다는 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은요, 저는 처음부터 그래, 정치 시작할 때부터 이 새만금을 들여다봅니다. 이건 호남 사람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대사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몰아가야 됩니다. 자꾸 같이 앉아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니까 또는 민주당이 비판하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계속 그 비판 그렇게 얘기하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다 떠나서 이 어마어마한 새만금 사업으로 호남 사람들 팔자를 한번 고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면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도 최고 전문가들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계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와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안 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든 우리가 호남에서 진짜 큰 신세를 졌는데 다 못하더라도 하나는 제대로 하자 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전체를 다 못한다고 이걸 해놓게 된다면 여기에 협력업체들이 다른 데도 계속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여기라고 해서 울산이 되지 말란 뭐 어디 있습니까? 울산이 처음부터 울산이었었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거 따라서 또 들어오고 하면서 변하게 되는데 여기는 너무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새만금은 정말 국가 대역사로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토의 11.08 12%밖에 11.8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 땅에 인구의 52%가 몰려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완주 따로 뭐 무슨 군산 따로 어디 따로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규모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바로 저는 새만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떠나서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의 특히 호남을 완전히 그동안에 낙후되고 소외된 데를 한꺼번에 이걸 갈아엎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저는 새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김문수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김문수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뚜껑을 따려니까 여러 사람도 안 따는데 나한테 맨 나중에 딴 데를 한 번만 씩 돌면 쑥 하듯이 지금 딱 김문수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아놓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새만금은 정말 지역 소멸을 막고 수도권의 대극점으로 굉장히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적인 정치 40년 했었던 사람의 경험,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당대표를 했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전라북도는 아니 광주 전남 전북은 새만금에는 일단 한번 모든 것을 쏟아부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보지를 안 했었지만은요. 이 정부 그러니까 우리 앞선 정부 윤석열 정부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다 합해갖고도 투자가 1조 6천억이었던 게 거의 10조에 육박했다니까요. 투자가 10조에 육박했어요. 그런 말하자면 예산이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정도로 새만금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쌓아왔고 특히 지금 우리 도지사님은 정말 당을 초월해서 정부나 여당 그 당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 걸 새만금에 와서 호소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신뢰감이 갔고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도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런다면 제가 이런 정도로 선거에 기여를 했으니 저도 말발은 좀 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새만금에 거의 모든 걸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한 표를 소사로 오셨는데 기자의 질문을 좀 깎아내리시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표가 깎일 것 같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좀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좀 원래 경청을 좀 목소리가 해주셔야지요. 제가 목소리가 네. 좀 큽니다. 그 부분에 양해를 바랍니다. 좀 미안합니다. 애초부터 오시고 탄핵이라든가 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주부터 먼저 하시고 말씀을 좀 듣고 좀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감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탄핵이나 대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헌재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뭐 법률로서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로서 사실 저희 뭐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구성원들이라 그래서 다 그 뭡니까 계엄하고 뭐하고 이런 데 참여한 것은 아니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 대통령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대로 절대로 헌재 판결을 존중을 하고 또 그 저는 처음부터도 그 일이 발생했을 때부터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라도 한마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고. 그때 뭐 탄핵정국 거치면서 국힘에서는 좀 호남에서 입지가 좀 좁아졌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타개할 수 있을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사과 말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 중에 그뭐 똘똘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내야 그 표도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그런 말씀 좀 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역에 국민의힘의 똘똘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현재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인재 육성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그 전에를 기억을 합니다. 임방현 의원이나 조남재 의원이나 양창식 의원이나 또는 저기 모두 지난 장소에 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 무슨 그 의원님이나 이분들 계실 때에는 사실 호남에서도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나 특성을 봐보면 어디다 전국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고건 의원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됐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표를 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전원이 당선이 안 되고 낙선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말하자면 참 이분은 국회의원이 돼도 국회의원이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정부 부처의 요직에다가 모시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선은 자천에서 나선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사람을 키우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인재를 발명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민주당은 경상도에서 정치적인 인재들을 갖다가 발명을 하더라.